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이 규제들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장 탐사, 이 새로운 경제팀이 꾸리고 있는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될 지역들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DS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민주 연구원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부가 크게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나온 결과를 보니까요. 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들이 참 많이 눈에 띄던데요.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우선 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정성과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과 비용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데요. 이 중 먼저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평가 요소를 종합 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 구조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재건축 단지는 사업 속도에 따라서 이 성패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게 될 단지들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단지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까요? 예, 우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네. 대치동 음마아파트 등 수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현재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거나 기본 계획 단계에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9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강동구 천호 유타운 456 구역과 금천구 시흥동 럭키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등입니다. 기본 계획 단계에서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4개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성경 1차, 2차와 한보 미도맨션 1차, 2차 등으로 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된다면 이들 단지의 사업 속도가 제일 먼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곳의 단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잠실주공 아파트 그리고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강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필해왔던 부분이죠. 바로 LTV와 DTI 이 규제폭도 확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LTV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이 50%가 인정이 됐고요. 이 지방에서는 60%가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DTI 규제 완화 방안도 살펴보실게요. DTI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서울에서는 50%가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60%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60%로 이 서울과 인천, 경기 모든 지역에서 일괄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 소득이 좀 적었던 사람들도 더 많이 대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민주 연구원님, 이렇게 LTV와 DTI가 규제가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났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지역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디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이번 LTV나 DTI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은 강남권, 그중에서도 현재 투기 지역으로 묶여 LTV가 40%로 제한된 강남 3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과 잠실주공 5단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단지별로 많게는 5천만 원가량 호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LTV와 DTI 규제 완화는요, 그 기대감만으로도 현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또 있는데요. 이기 경제팀의 노력, 바로 이 개발 사업을 좀 조기 추진하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더 빨리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2년까지 평택에서 부여 이 구간을요, 좀 개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GTX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도권 GTX 개발 사업 모든 노선은 아니고요. A 노선, 현재 일산에서 삼성 간의 이 A 노선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민주 연구원님. 길을 따라서 투자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지역들, 이 땅값이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될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1단계로 개통 예정인 평택 부여 구간의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경기도 시흥과 평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침체된 건설 경기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고 있고요. 수도권 GTX 역시 가장 먼저 개통 예정인 일산 삼성 간을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동탄 이 신도시를 비롯해서 삼성역 일대, 고양시, 일산, 삼성지구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2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GTX 이 조기 추진 사업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 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커 보입니다. 자, 하지만 완공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급하게 투자에 나서시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정부가 모처럼 만에 이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팀도 꾸려졌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우려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탐사 R&DSF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민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